김용대 평론가를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 진짜 많이 오셨네요, 오늘. 야, 이거 진짜 많이. 100명 정도 두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에. 자, BTS도 그렇고, 블랙핑크도 그렇고, 더 확장해서는 한국의 드라마도 그렇고, 최근에 일본에서 4차 한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2차, 3차는 언제지 난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최근에 표현은 4차야. 최근에 일본의 한국의 문화가 전방위로 먹히고 있다. 이 현상에 대해서도 미국에 있으면서 전 세계 기자들하고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아사히 신문 기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나눠봤어요. 네. 네, 그랬는데 그래서 한국 문화가 전방위로 스며드는 이유가 뭐냐? 지금 일본에서 4차 한류란 말을 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4차를 알려면 1차, 2차, 3차 이걸 알아야 4차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1차는 쉽게 말하면 배용준 그 요사마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지. 그렇죠. 나 사실 네네. 그때 막 배용준 안경하고 할 때 난 좀 느끼했거든요. 그렇습니까? 취향이 이러한가 그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배용준 씨 개인에 대한 사감은 없어요. 아, 예, 예. 다만 어른 패션이라든가 이거 안경이라든가 웃고 손 흔드는 자세 이런 거 보면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날카로운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네,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이따가. 2차는요, K-팝의 첫 번째 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동방신기, 그리고 그렇죠. 뭐 보아, 그런 시절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카라, 소녀시대. 맞아요. 예. 네, 그게 이제 2000년대 초반. 한 2010년까지 쭉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붐을 우리가 2차라고 볼 수 있고. 그 음악이 처음엔 맞습니다. 드라마, 그다음 음악. 네, 네. 그리고 이제 3차는 혐한 이런 문제가 대두되면서 한류가 한풀 꺾이는 그런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3차로 진입되면서 다시 회복이 돼요. 여기 이 3차 한류의 선두주자는 역시 BTS 그리고 트와이스입니다. 그리고 프로듀스 101 리얼리티가 있었죠. 한 3, 4년 전쯤에. 맞습니다. 그 일본 쪽과 AK라는 그 에이전시와 같이 했었던 정교화된 현지화 전략이 먹히는 그런 지점이죠. 트와이스 같은 경우 일본 멤버가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1차는 드라마고 2차, 3차는 K-팝 그룹들이 일으킨 거네요, 말하자면. 2차가 틈새 시장에 가까웠다면 3차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찐 K-팝 덕후들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그래요? 근데 4차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갑자기 4차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게 너무 최근에 일본에 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4차라고 차수를 붙인 게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4차의 핵심이 드라마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사랑의 불시착. 보지를 못했지만 제가 그렇습니까? 그게 히트 쳤다는 건 알아요. 그게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는데 일본에서? 예,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거를 넷플릭스를 통해서 봤는데 이 코로나 시국과 맞아떨어진 겁니다. 외국 컨텐츠도 모두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들이 발견을 한 게 사랑의 불시착이에요. 아,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4차가 그러면 뭐가 다른가? 1차 이때와 명백한 차이가 있는데 중요한 게 세대의 문제입니다. 세대? 세대. 1차는 네. 고연령층. 그러니까 한마디로 9세대들이 주도를 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일본인들이 기억했던 따뜻한 70년대 우리가 왜 응팔 얘기하듯이 그들 기억 속에 있는 따뜻한 70년대를 그런 순정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40대 그 주부들이 자신들의 20대를 떠올리며 막 열광하고 뭐 이런 해석이었거든요. 정말 많이 하십니다. 잡다하게 얇게 알아요. 키워드로 정리를 하자면 향수냐 동경이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때는 향수였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때 좋았었는데 우리도 예전에는 윤사마 같이 그런 정말 스윗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는데 혹은 일본 9세대들에게 한국은 식민지였고 그리고 여전히 그 저개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막 일어서는 국가의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일본 사람들이 이 한류 혹은 K-팝을 자신의 문화보다 우월한 문화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제가 생각나는데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 그게 과거에 더 높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어요. 한 번도 뭐 라이벌이라든가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라든가 그렇게 여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래로 봤기 때문에 더 우호적이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실제 자신들을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물론 혐한 감정으로 불러 일으켰지만 정치적으로도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거기서. 예. 제가 왜 세대 문제를 말씀드렸냐면, 근데 지금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케이팝을 자기가 어렸을 때 봤을 때도 이미 케이팝이 굉장한 수준에 이미 올라 있었어요.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케이팝을 일본 대중문화, 일본 대중음악보다도 우월한 음악이라고 인식을 한 첫 세대가 되는 겁니다. 예스.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일본의 평론가가 했던 얘기를 내가 기억하는데 한류를 즐기고 있는 그러니까 10대, 20대들한테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그들의 인식은 어릴 때부터 일본이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느낀 적이 없는 거예요. 소니보다 삼성이 좋고 가수들은 한국이 더 세련되고 화장품도 더 좋고 어릴 때부터 일본이 더 낫다는 기억 자체가 없어요. 아예. 그 세대들이 지금 4차를 주도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BTS, 트와이스, 뭐 사랑의 불시착 이런 드라마도 그렇고 각종 한류와 관련된 라이프 스타일 이거를 지금 즐기고 있는 그 일본의 젊은 세대들은 한국 대중문화가 더 앞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역사적인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예, 제가 이거는 최근에 아사히 신문 그 굉장히 젊은 기자였는데 저에게 직접 말해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금 자기 또래와 그 아래 세대들은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를 봐도 그냥 재밌고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도 좀 우호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예, 그래서 과거의 역사나 뭐 전쟁이나 식민이라든지 이런 식의 시선이 없을 뿐더러 구세대들처럼 그거를 향수 어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우월한 시각 자체가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 첫 세대가 이제 시작되는 그러니까 것이죠. 문화적으로 이쪽이 또 세련됐네 라고 어릴 때부터 이미 그렇습니다. 받아들인 세대고 일본이 한국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스스로 느끼지 않은 채 성장한 거예요. 실제 그래. 실질 구매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GDP가 있고 1인당 GDP가 있고 그걸로도 실제 생활 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달러는 환율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실제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 지수를 발표하거든요. 그건 우리가 일본을 넘어갔어요. 일상의 삶의 수준이 일본보다 더 우위에 있어요. 일본에서는 그거 여러 번 보도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은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 거야. 저만 하더라도 20대의 일본은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는 곳이었는데 얘네는 한국이 우리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자꾸 어른들은 저러지? 이렇게 자란 세대라는 거네. 지금 젊은 세대들이 처음으로 좋아했던 가수가 BTS나 트와이스인데 자기네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J-팝 가수들보다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콘텐츠 자체가 더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의식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세대들이. BTS한테는 광복절 날 상 줘야 되겠네. 상 줘야 되겠네. 연락처는 어디서? 몰라요. 저도 몰라서. 한 번 와줬으면 좋겠는데 와가지고 여기서 공연도 하고 얼마나 좋아. 아니 우리가 다 비워서 마련해 줄 수 있는데 네. 그 4차가 그렇게 차이가 있다. 4차에서 하나 더 붙이자면요. 이 4차의 한류의 붐, 뭐 BTS 열풍, 트와이스, 뭐 아이즈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들이 새로운 의식을 갖게 되면서 이게 지금 세대 간의 갈등 양상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전의 한류 팬들과도 다른 뉘앙스, 다른 온도 차가 있는 거죠. 연사마 팬들과 그렇습니다. 이 20대 한류 팬들은 다르지. 출발부터. 그러니까 그 예전에 한국 문화를 좋아했던 분들도 요새 친구들이 이 BTS나 트와이스나 심지어 한국 대중문화가 우월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들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죠. 불편하겠죠. 그렇죠. 여러모로 잘 됐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